자, 하나솔루션입니다. 하나솔루션 지금 고점 대비해서 뭐 한 1% 정도 눌려 있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편입 들어갑니다. 오늘 어찌됐든 에코프로 제2호 차익 실현을 했고 에코프로 BM 기존에 있던 물량 유지하면서 신규 편입자 조금 그 단가가 아쉽긴 합니다만 그죠? 27만 2,500원이었으면은 바로바로 기준 잡아드려서 또 잡아드렸으면 좋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에코프로 쪽에 차익 실현한 부분을 에코프로 BM 쪽에 한 템포 위로 잡아내긴 했지만 옮겨 놓는다. 그 관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이제 순환성으로 흘러가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라이브 방송에서는 일단 어찌됐든 28만 8,500원 설정해서 들여다보고 편입 설정을 잡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문자가 나간 게 문자를 만들고 매직 계산기 만들고 뭐 하는 사이에 29만 4,500원이었고 그리고 지금도 뭐 나쁘게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나쁘게 인식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솔루션의 기준인데 우리가 2차 전지에 다 몰려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방안에서 여전히 좀 그 지금의 시장 흐름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 전략 부분이 좀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도 너무 정신없이 오고 어찌 보면 뭐 너무 높은 가격에 따라 붙는다라는 생각도 당연히 가지실 수 있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전체 시장의 거래대금과 종목군들의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는 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하나솔루션 쪽의 편입 기준이 개장 초부터 계속 라이브 방송에서는 언급을 드리고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편입의 기준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다시금 설명을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우리가 주력주의 기준은 그냥 대충 얘네가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건 아닙니다. 주력주의 기준은 자, 맨 처음부터의 기준을 잡아서 본다면 일단 어찌됐든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그러니까 프랑스의 까크 같은 경우에도 사상 최대치 신고가 찍고 나서의 눌림폭이 지금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국의 FTSE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나서 눌림폭이 있는 거예요. 독일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 4.25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충격은 이들이 다 받았죠. 유럽 쪽이니까. 근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어서 조정 나오면 미국의 긴축과 우크라이나 얘기를 하는데 유럽도 영향을 안 받는 우크라이나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미국의 긴축 지금 다우지수가 고점 대비해서 9.38 밀려 있어요. 아시아 쪽의 선진시장 일본도 10.22% 정도 눌려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 지수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지금 3,300포인트. 근데 우리나라만 못 움직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것에 대해서 이제 나스닥을 비교를 하는데 대만 같은 경우가 기술주 비중이 70% 이상이란 말이에요. 여기 15% 빠져 있어요. 또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지수 S&P 500 지수 300이 죄송합니다. S&P 500 지수가 15% 채 안 빠졌죠.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 2,800포인트 정도 돼요. 그러니까 9월 말 10월 초에 저점 찍고 돌려서 움직이는데 유독 우리나라만 9월 이후에 정정불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죠. 정치적인 그리고 정책적인 불확실성 이런 요인 때문인지 못 움직였어요. 못 움직였는데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준에서도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미친 듯이 나오고 있다.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좋은 장을 자기들이 선호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뭐 방송 나오는 친구들부터 해서 자기들이 선호하는 종목이 못 간다고 해서 그 업종이 못 간다고 해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 그건 아니죠. 오늘 지금 현재 10조가 터져 있어요.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한다면 12시까지 거래대금에 얼마? 12시까지 거래대금에 40%가 터진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그러면 10조 나누기 10조 나누기 40%라고 했으니까 4 나누고 그리고 이제 곱하기 100 해주면 오늘 25조까지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최대. 그러니까 20조를 넘길 수 있다 거래대금이. 무슨 얘기예요? 아까도 설명드렸잖아요. 이게 18조거든요. 18조 거래대금이 18조의 거래대금이 정점이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정확히 언제예요? 3월 23일. 3월 23일이 무슨 날인지도 벌써 까먹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3월 23일이 무슨 날이에요? 에코프로 BM이 거래대금이 2조 2천억, 에코프로가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터진 날입니다.
그날은 에코프로 BM이 22% 올랐고 에코프로가 9% 올랐어요. 그리고 3시 넘어서 한 방 빵 맞아가지고 에코프로가 9% 오르다가 마이너스 10%까지. 그리고 에코프로 BM이 22% 오르다가 보합까지 밀리고 그 다음에 종가는 플러스로 끝났어요. 10% 플러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수는 종가가 마이너스 0.15로 끝났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야 에코프로 고점 9%에서 마이너스 10%까지 밀렸네. 종가는 강보합. 이야 에코프로 BM이 22%까지 올리다가 보합으로 밀렸다가 종가는요 10%의 강세로 끝났어요. 시장은요 마이너스 0.15야. 지들 종목이 못 갔어. 자기들 종목이 마이너스인 거고 에코프로 시가총액 1위, 시가총액 2위가 그 엄청난 강세를 떴는데도 시장은 마이너스로 끝났단 말이에요. 전일 대비. 그잖아요. 그 자기들 종목이 못 가고 자기들 업종이 못 간 거를 왜 2차 전지가 정점이네, 저기서 시장이 정점이네. 이게 어떻게 정점을 찍을 거래대금입니까? 거래가 급감하면 그때 정점이라고 얘기해도 늦지 않는단 말이에요. 결론은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변동성 있죠? 고점에서부터 막 말도 안 되게 미끄러지는 그런 거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해요. 대형주에서. 그날 시스템 오류, 알고리즘 매매에 대한 오류, 그것 때문에 깨져 내려가는 흐름이지 그 이상 그 이하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결론은 그 이후에 지금 거래대금이 지금 10조예요. 12시가 안 됐는데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 시장이 깨지는 장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를 했죠. 깨지는 장이 되려면은 이런 흐름이 나와야 된다 그랬어요. 이런 흐름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정점이구나라는 인식이 들려면 고점을 계속 넘겨요. 고점을 넘기는데 앞전에 고점 넘기는 식으로 거래대금이 실리고 넘기면 상관없습니다. 거래대금이 어찌됐건 계속 상향이죠. 여기서 뭐 꺾여졌다 어떻게 됐다 할지라도 상향이란 말이에요. 상향. 근데 요 자락에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거래대금이 급격히 하향인데도 계속 고점을 넘겨. 여기를 정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일 때는 끝나는 거죠. 거래대금은 완전히 뭐 급감을 하고. 근데 다시 거래대금이 터지면서 들어올렸단 말이에요. 오늘 다시금 거래대금 최상위로 올라올 거고. 그럼 아예 2차 전지를 못한다? 이거 매매하면 안 된다? 2차 전지에서 거래대금이 안 나오는데 그럼 어디서 거래대금이 나온다는 거예요? 코스닥 자체를 못한다라면 이해를 해. 그래서 2차 전지에 몰빵하십시오가 아니라 2차 전지가 급락 반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2차 전지가 급락으로 반전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거래가 터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래가 터져서 2차 전지가 급락이 안 나온다면 그 다음부터는 정점 인식이 잡히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시장의 흐름이 순환성의 흐름으로 전환이 돼서 강세를 띠겠죠.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유가증권 시장이 코스닥이 거래대금 사상 최대치가 20조예요. 유가증권 시장 사상 최대치 거래대금이 44조 4천억입니다. 그럼 지금 코스닥이 20조, 18조까지 찍었다면은 유가증권 시장 36조를 찍어야 되는데 못 찍고 빌빌대다 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이 못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떤 전략을 꾸려야 될지를 고민을 하셔야죠. 왜? 시가총액이 유가증권 시장 대비해서 유가증권 시장은 2천조를 넘고 코스닥 시장은 400조란 말이에요. 그럼 5분의 1짜리가 저런 거래대금이 터지는데 유가증권 시장 쪽은 거래대금이 이제 안 터지겠어요? 터진다 봐야죠. 어디서? IT 시가총액 비중이 40% 비중입니다. 터질까요? 터지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지금 거래대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변동률이 제한적이라고 해서 별로다? 아니야. 그거를 놓고 보고 있어야 돼. 그거를. 그 과정 속에서 매번 설정해 드린 게 일단 여러분들이 놓고 보실 때 작년 하반기 이후의 기준에서 정확하게 시장에서 8월 고점을 넘긴 8월 저 고점을 넘긴 업종이 있느냐? 없어요. 8월 고점을 넘긴 업종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죠? 8월 고점 넘긴 게 없어요. 시장이 저점 대비해서 17% 올라왔고 올해 1월 저점 대비해서 그러니까 원래는 올해 1월 저점이 아니라 요 종가 대비해서로 따져야 돼. 2250. 그럼 뭐 10% 조금 더 올라온 거예요. 요 종가로 따지면. 저점으로 따지면 뭐 15%, 여기로 따지면 17%. 유일하게 금융 쪽이 좀 움직였는데 17% 움직일 때 얘네는 11%.
비교가 안 되죠. 증권 쪽 비슷한 수준. 보험이 조금 더 보험도 안 되는 뭐 올라온 것도 아니에요. 결론은 이 중에서 올해 들어서 이제 운수 장비가 16.87이죠. 저점 대비가 아니에요. 전년 중가 대비에서도. 응? 그럼 야웨이가 월등히 강한데 운수 장비가 뭐예요? 조선과 자동차예요. 조선은 아예 못 가요. 시장 못 넘겨. 자동차는요. 자동차가 기아가 37%, 현대차가 26%. 응? 그들이 들어 올린 거고, 그 다음에는요, 철강금속에서 포스코홀딩스. 응? 포스코홀딩스가 2차 전지의 전체 묶음으로 움직이죠, 지금 현재. 그리고 비금속 광물에 누구예요? 비금속 광물에 포스코 퓨처엠. 어? 야, 저쪽은 날아가는데 우리 종목은 못 날아가고 있다고 종목을 설정해 줄 수 있느냐? 사상 최대치 신고가를 올려요. 포스코 퓨처엠이 지금 하반기 기준에 200%가 넘게 올라왔어요. 근데 비금속 광물 전체가 93%뿐이 안 돼. 무슨 얘기예요? 포스코 퓨처엠이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이 70%입니다. 70%. 70%인데 23조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30조 정도뿐이 안 돼요. 비금속 광물의 시가총액이. 전체 시장은 2천조고. 그러니까 1점 몇 프로뿐이 안 돼. 1.5%인가 6%인가 뿐이 안 돼요. 그 기준에 포스코 퓨처엠의 시가총액 비중이 70%인데 포스코 퓨처엠이 200% 이상 올랐는데 못 움직였죠. 나머지는 다 못 갔다는 얘기예요. 그럼 결론은 시장에서 간 거는 자동차, 그 다음에 철강금속, 비금속 광물의 2차 전지, 거기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화학 부분이 오늘 지금 보려고 하는 하나솔루션, 그 다음에 LG화학. LG화학 2차 전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그 하나솔루션 쪽에 미국의 정책, 신재생에너지, 그리고 통틀어서 묶어서 친환경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못 간 것 같죠? LG전자가 올해 들어서만 40%, 하이닉스도 못 간 것 같죠? 지금 현재 기준에 23%, 고점은 30%. 결론적으로 갈 수 있는 업종군들에서 여러분들 포트의 기준을 잡는 거예요. 그 포트의 구성에서 우리는 자동차는 지금 부품업체를 안 보니까 하나만 보니까 현대차 혹은 기아 그 기준에 20%의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편입 설정 범위에 가상계좌 1억짜리 계좌로 해서 매입금액 2천, 그럼 20%죠. 그 다음에 하이닉스와 LG전자 누구나가 다 손가락질하고 싫어하는 IT 저 종목의 매입금액, 매입금액 기준에 보시면 20%. 그리고 손익률 부분은 여전히 마이너스인 종목도 있단 말이에요. LG전자까지도. 3월 저점 대비해서. 3월 종가 대비해서. 그렇게 해서 자동차 20%에 IT 15%씩 해서 이게 50%예요. 50%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35%예요. 여기 보시면 에코프로나 코스모학이나 제이오나 이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에코프로 뭐 코스모학, 제이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들어갔다가도 짧게 끊어 나옵니다. 응? 왜? 오버슈팅이 나와 있는 자리고 프리미엄이 너무 높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어찌됐건 2차 전지 비중이 묶어서 놓고 본다면 가장 높아요 지금. 지난해 7월 이후에 그래 왔고, 그리고 정점 찍을 때도 계속 그러면 안 되죠. 12월에서 1월 달에는 19%로 줄였고, 그러나서 이 두 종목의 기준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DB하이텍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래대금이 이렇게 계속 축소돼 있다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 이런 기준이죠. 하반기 기준의 포트폴리오에 에코프로와 LG화학 35% 비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금양 우리가 10% 들어감. 그러니까 45%의 비중에서 1월 기준에는 어떻게 돼요? 올해 1월 기준에서는 LG화학 15%, 포스코 퓨처엠 4%, 19.5%로 확 줄인 거예요. 45% 비중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줄여놓은 상태에서 지금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2월 달의 기준에 이렇게 급격히 늘려놨고, 에코프로, 그 다음에 LG화학의 비중 25%, 거기에 추가적으로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나머지 코스모 형제라든가 3월 기준에서는 마찬가지. 그리고 현재 기준에 4월 기준에서도.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제 현재 위치에서는 2차 전지 쪽에 거래가 쏠려 있으니 그냥 2차 전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아니 거래대금이 지금 1조 6천억이잖아. 거래대금에 대해서 아예 모르면서 무슨 주식에 단타 매매를 할 거예요? 아니 거래대금이 1조 6천억이 터지고 포스코홀딩스가 시가총액 8위까지 올라왔는데 시가총액 8위를 넘기면서 거래대금이 지금 9,400억. 그러니까 얼마 전에 8위까지 올라온 날이 예? 월요일 날이 지난주 월요일 날이 그날이 포스코홀딩스 1조 2천억 거래대금 터진 날이에요. 포스코홀딩스 지금 8위야 8위. 기아의 시가총액도 넘겼어요. LG화학 박수 쳐야지. 삼성 SDI한테 금요일 날 한 방 밀렸잖아요. 금요일이 아니라 수요일 날. 그랬다가 LG화학 오늘 탄력 받으면서 52주 고가 그 바로 목전까지 들어 올리면서 프로그램 매수 유일하게 지금 프로그램 매수 유일하게 들어오는 2차 전지는 LG에너지솔루션, 그 다음에요 LG화학, 그 다음에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이에요. 얘네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고 나머지는 안 들어와. 말 그대로 머니게임이야. 예, 포스코홀딩스 좀 들어오네. 예? 나머지는 머니게임으로 완전히 좀 바뀌어 있는 거죠.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도 매도잖아요 지금. 에코프로도. 근데 이 부분도 사실상 이런 해석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에코프로의 기준에 예를 들어서 4월 5일 같은 경우에 순매수의 기준에서 놓고 보시면, 그러니까 요거 말고도 이런 날 볼까요? 이런 날 3월 13일 날 17% 올라왔는데 개인이 샀잖아요. 그럼 방송에서 뭐라 그래요? 에코프로 개인이 사서 들어올렸다고 얘기하죠. 정신 나간 거지. 개인들이 뭔 힘이 있다고 개인들이 사서 들어올리나? 저 기준은 매도와 매수를 놓고 보는 거예요. 매도와 매수. 3월 13일 날 매도의 기준에 외국인이 37만 주에 기간이 11만 5천 주. 얼마예요? 그러면 48만 주, 50만 주 정도죠. 그럼 270만 주에 50만 주니까 거의 20% 가까운 관여도가 있는 거예요. 또 매수의 기준에서는요. 얼마? 얼마예요? 43만 주? 43만 주, 44만 주? 그러니까 역시나 15% 이상의 관여도가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개인들이 흥분해서 들어올린 게 아니라 외국인 기관의 방향성 매매에 의해서 움직였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소형주들은 그런 흐름이 안 나와요. TCC 스틸이 얼마예요? 시가총액이? 9천억이면 얘도 아주 소형주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 관여도 부분이 뭐 예를 들어서 한화갤러리아? 하나솔루션에서 이제 분리가 돼서 우리도 이제 갖고 있는 기준이 되는데 1억 주씩 터질 때 이럴 때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 부분이 사실상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응? 1억 주씩 터질 때 11%씩 올라올 때 관여도가 없죠. 1%잖아요. 1%. 그러니까 대형주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외국인 기관의 관여도가 분명히 포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기준까지 다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건데 결론적으로 그들이 관여를 했다라는 거는 거래대금이 최상위로 쏠려 있다는 거예요.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시가총액이 포스코홀딩스가 20위권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10위권에 20위 밖으로도 한번 밀렸었나요? 하여간에 굉장한 수모를 겪던 포스코홀딩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7조까지 내려가 있었으니까 거의 뭐 20위에서 왔다 갔다 한 적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수모를 겪다가 지금 8위까지 올랐죠. 8위. 세상에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 11위를 한다? 에? 올 2월 1일 날 에코프로 BM의 주가는요 10만 원 초반이었어요. 10만 원 초반, 190% 올라온 거야. 10만 원 초반.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3월 23일 날 종가가 23만 5천 원입니다. 얘 끝났다고 하고 손가락질 할 때 우리는요. 그 손가락 다 부러뜨리고 거래대금이 터졌기 때문에 급락은 없습니다. 급락은. 조금 부담되더라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잡은 거고. 에코프로도 보세요. 3월 23일 날이 얼마인지 45만 5천 원으로 끝났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의 기준에서도 다행히 이날 정리 못했던 물량 3월 29일 날 뭐 이럴 때 들어올릴 때 48만 7천 원에 전량 차익 실현했죠. 하고 나서 안 밀려. 안 밀려. 그래서 결국은 4월 들어서서 4월 5일 날 얼마? 50만 원에 다 사죠. 50만 원, 50만 원, 1,000원. 4월 2일 날 52만 5천 원까지 따라붙죠. 그게 불과 2, 3일 만에. 그러니까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에코프로 끝내줘요? 개뿔 뭘 끝내줘요. 프리미엄이 너무 높잖아. 그럼 네이버, 카카오가 고점 대비 70% 밀린 것처럼 테슬라가 고점 대비 70% 가까이 밀린 것처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보름 만에 시가총액 27조 7천억까지 들어 올려놨다가 그냥 지금 고점 대비 80% 밀린 것처럼 얘들도 거품이 빠지면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먼 훗날의 얘기고, 거래대금이 1위 2위인데 뭔 얘가 갑자기 급격하게 꺾이겠어요? 그런 경우는 드물어요. 그리고 그렇다 해도 만약에라도 그런 흐름이 또 나왔다, 그럼 빨리빨리 차익 실현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LG화학과 포스코 퓨처엠은 우리는 가져간다고 표현을 했고, 거기에 이제 SK 이노베이션까지도 포트에 넣어놨고, 대신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여차하면 빠져나오자. 그러니까 얘는 지금 3% 밀렸을 때 공식적으로는 전량 정리. 마지노선 5%인데 거기까지 보신 분들은 뭐 절반 이상 갖고 계신 거, 절반 정도는 갖고 계신 거고. 그리고 아쉬운 부분을 에코프로 BM에 27만 2,500원, 그리고 29만 원 이하, 29만 원 초반 매수자인 또 드렸죠. 이때 들어간 물량은 밀리면 손절을 한다 할지라도 당연히 들여다볼 수 있는 위치로 해석을 하시는 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순환성의 흐름들이니까 어떤 종목을 가져가도 무조건 움직이겠다 그러진 않아요. 만약에 윤 정도는 순환성으로 보는데 그 순환성이 업종군, 섹터가 바뀌는 순환성이 나와버리면 그러면 2차 전지 전체가 쉬어가고, 그리고 나서 IT든 우리가 오늘 지금 매수자인 하나솔루션을 드린 하나솔루션에서든 그쪽에서 움직임이 나오겠죠. 그죠?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꼭 기억하세요. 두산에너빌리티 우리도 들어가서 또 손절도 하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었지만은 시가총액 10조 11조짜리가 하루 거래대금 1,000억 2,000억 3,000억 4,000억 터진다고 주가가 10% 15% 20% 오르겠냐 얘기했죠. 거래대금이 터져서 움직이는데 여러분들이 딱 하나만 시각을 바꾸실 거는 그것뿐이 없어요. 얘가 왜 가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거래가 미친 듯이 터졌잖아요. 어떤 이유에서건 매수가 쏠렸잖아요. 모든 시장의 자금들이 쏠렸죠.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결론은요, 그 거래가 둔화되기 전까지는 급격한 조정은 제한적이다. 네? 급격한 조정은. 근데 여러분들이 시각을 안 바꾸시면 어떻게 되냐면 에코프로가요 끝내주고요, 이번에요 뭐 성장성이 어떻고요, 매년 몇 %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작년에는 그런 거 없었나? 2월 1일 이전에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런 내용이 없었어요? 있었죠. 지금부터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진입해 놓은 기준, 어떤 기준이요? 하이닉스의 편입 설정도 잡아놨고, 두 번 들어갔어요? 두 번 들어갔나요? 하여간에 최근 뭐 계속 매수고, 우리는 당연히 10만 5천 원 뛰어넘는다고 봐요. 하반기 고점 10만 4,500원, 그리고 11만 5천 원 52주 고가 당연히 넘겨야죠. 당연히 넘긴다고 해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IT 전체의 긍정적인 흐름, 그 다음에 자동차의 당연한 추세의 흐름, 그리고 하나솔루션